안녕하세요, 오코치입니다. 링크장에 처음 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덜컥 겁부터 나시고 그러시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먼저 바깥에서 기본 자세와 또 넘어지는 방법, 그리고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링크장에 입장을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머릿속으로라도 한번 터득하시고 입장하신다면은 들어와서 아찔한 상황 같은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테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 같이 들어가셔서 기본 자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발과 발 사이의 간격입니다. 아무래도 차렷 자세처럼 발을 모으고 있으면 상체가 흔들릴 때 중심을 제대로 잡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은 어깨 너비로 넓혀주세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발목 구부림인데요. 발목이 충분히 구부려져 있어야 나중에 내 발끝에 힘을 쓸 때 종아리 근육을 쓰고 또 추진력을 얻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옆에서 보셨을 때 구부려져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무릎만 앞으로 이렇게 내미시려고 하시는데, 무릎을 내미는 느낌보다는 발목이 내 엉덩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구부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발목의 구부림은 사실 충분히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 내 무릎이 발가락을 가리고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올바르게 발목의 구부림이 이루어진 거고요. 무릎은 이 위치에서 고정한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목 구부림 유지해 주시고 무릎의 위치 유지해 주시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요 무릎의 각도를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 이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면은 내가 나중에 힘을 쓸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허벅지에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가슴은 항상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시선을 들고 고개를 들고 움직일 때, 또 내 상체 움직임을 가질 때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요.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발목과 무릎과 엉덩이, 이 구부림이 다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쓸 수 없는 포지션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슴을 열고 어깨와 무릎과 발끝이 일자로 될 수 있게 항상 상체의 각도도 살짝 앞쪽으로 쏠리게 유지해 주세요. 이때 중심은 발의 약간 앞쪽, 발가락까지는 아니지만 앞쪽에 내 체중이 살짝 실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개 드는 건데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 다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시선을 아래로 떨궈요. 떨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슴도 숙여지고 다리가 펴진 것만 보기 때문에 내 다리는 왜 이럴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내 다리 구부려짐을,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항상 고개 들고 가슴을 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상체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상체 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내 스틱과 내 손, 팔, 이 부분을 많이 짚고 넘어갈 건데, 특히 입문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양팔이 계속 몸에 붙어 있습니다. 양손도 몸에 붙어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상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퍽을 가지고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뭐 길게 다리를 뻗는 스케이팅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팔과 손의 움직임이 일단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이제 간단하게 스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갈 건데요. 일단 스틱의 구조를 보시면은 긴 부분을 샤프트라고 하고 여기 조금 넓은 부분을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스틱 그립은 어떻게 잡느냐면 엄지와 검지 그 사이 움푹 패인 곳이 그 부분을 감싸주게 돼야 됩니다. 스틱 끝은 내 5손가락이 전부 다 감싸질 수 있어야 되고, 튀어나오면은 아이스하키 경기 규칙상 반칙이 되고요. 또 너무 적게 감싸지면은 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5손가락으로 이 스틱 끝을 감싸 주어야 됩니다. 물론 패스나 슈팅할 때는 그립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 자세를 취할 때는 이 그립을 잊지 마시고, 아랫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손을 잡듯이 강하게 쥐어서는 안 되고요. 언제든지 이 스틱이 내 손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하자면 계란을 쥐듯이 정도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왼손을 아래쪽으로 잡고 오른쪽 방향으로 바닥을 쓸었을 때, 오른손이 아래쪽 방향으로 와서 왼쪽 방향으로 바닥을 쓸었을 때, 자, 이 두 가지를 다 해보시고 편한 쪽으로 잡으시면은 그게 본인에게 맞는 핸드로
보통 정해집니다. 스틱을 아래로 떨어뜨렸을 때 블레이드가 내 왼쪽에 위치한다면 그걸 레프트 핸드라고 하고요. 블레이드가 내 오른쪽에 위치한다면은 그럼 그것은 라이트 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자세를 잡아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과 손이 내 몸에서 떨어져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위에 손의 위치는 배꼽 옆에 둘 거지만 팔은 내 몸에서 떨어뜨릴 거고요.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떨어뜨릴 거고요. 손도 내 배꼽 옆에 붙어 있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와 상체는 기본 자세 유지해 주시고 아랫손을 무릎과 무릎 사이, 무릎 높이 정도의 위치에 아랫손을 위치해 줍니다. 팔이 완전히 펴진다면은 조금 더 살짝 구부려질 수 있게 당겨와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아랫손을 이렇게 스틱을 잡다 보니 즉 아랫손 쪽에다가 체중을 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나중에 퍽을 가지고 컨트롤을 할 때나 내 상체 움직임을 가질 때 굉장히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손에 힘을 빼시고 양팔에는 스틱 쥐는 힘만 가지고 계시고 다리 힘을 이용해서 내 체중을 버티고 계셔야 돼요. 발목 구부려짐, 무릎의 위치, 엉덩이 뒤로 빠지고 가슴 펴지고 어깨와 무릎과 발끝 일자되는 모습, 그리고 위에 손 몸에서 떨어진 모습, 그리고 무릎 위치까지 아랫손 잡아주는 모습. 옆에서 보셨을 때도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머릿속으로 항상 이미지를 그려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기본 자세 자체로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허리 근육이 땡기시고 허벅지 근육이 막 타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잘못 조절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이다가 자 이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과감하게 아랫손을 스틱에서 떼주세요. 그리고 주먹을 쥐고 넘어지실 건데 왜 주먹을 쥐고 넘어지냐면 보통 땅을 짚고 넘어질 때는 손바닥을 펴고 손바닥으로 짚으면서 넘어지잖아요. 하지만 저희 글러브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러브는 굉장히 손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튼튼하게 보호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바닥으로 짚다 보면은 이 손목을 보호해주는 플라스틱이 오히려 저희 손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먹을 꽉 쥔 상태로 바닥을 짚으실 거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손목에 힘을 꽉 안 주시면은 손목이 반대쪽으로 꺾여서 오히려 손목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먹을 쥐고 손목에 힘을 준 상태로 바닥을 마치 펀치하듯이 때려 주셔야지 내 충격을 흡수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넘어져 볼 건데요. 자, 기본 자세에서 넘어질 때는 아랫손을 과감하게 놓고 주먹을 쥔 상태로 내 발에서 최대한 가까운 부분을 짚고 넘어질 겁니다. 짚고 무릎으로 바닥을 찍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다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걱정 마세요. 요즘 신가드라고 하죠. 무릎 패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의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안에 스펀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셨으면 이제 일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자, 일어날 때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또 넘어지는 경험을 겪게 되실 겁니다. 바닥에 쾅 찍었으면은 위에 손은 스틱을 놓지 않습니다. 스틱을 쥐고 있는 손 쪽 무릎을 먼저 세워주고요. 그리고 그 세워진 무릎 위에 손을 올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닥을 밀면서 일어날 건데요. 내가 일어날 때 완전히 차렷 자세로 일어나 버리면은 발 뒤꿈치에 내 체중이 실리게 되면서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저희 스케이트를 잘 보시면 날이 앞에도 둥글게 생겼고 뒤에도 둥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뒤로 넘어지는 거를 걱정하고 있어야 되고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어날 때 아랫손으로 짚고 밀고 일어날 때 우리는 기본 자세까지만 일어날 거예요. 자, 물론 방향 전환을 하시려고 하시거나 뭔가 시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다 보면 옆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뒤로 넘어지실 때도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손을 내 몸보다 자꾸 뒤로 놓고 짚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럴 때 어깨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부상을 입습니다. 내가 뒤로 짚을 것 같으면 몸을 웅크리고 몸으로 그냥 차라리 주저앉아 버리시는 게 부상의
위험을 훨씬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의 장비를 믿고 몸을 움츠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세요. 그래야 주변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적은 범위 내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자세와 넘어지는 방법 그리고 일어나는 방법도 이제 터득을 하셨으면은 조금씩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요. 자, 움직이실 때 기본적인 저희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타는 스케이팅이 아닌 처음에는 걸음마 수준의 스케이팅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신고 있는 스케이트는 날이 발 밑에 세로로 박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앞뒤로 움직이거나 또는 뛰었을 때 그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이트는 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처음 기본 자세는 잊지 말고 취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발을 좀 더 내 배꼽 아래쪽으로 모을 겁니다. 밀고자 하는 발을 살짝 대각선으로 발가락을 열어줘서 대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스케이트 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뒤쪽 대각선으로 밀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줄 거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양발에 있던 내 체중, 내 중심을 이 발은 밀어주면서 밀어줌과 동시에 내 체중을 한쪽 다리에 실어줄 겁니다. 자, 밀어서 내 발 옆으로 가지고 오고 또 이번에 반대발 대각선으로 틀어서 뒤쪽 대각선으로 밀어주고 또 가지고 오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실 건데 중요한 거는 내 체중을 미끄러져 주는 발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타는 게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은 제동을 못하니까 무서워 하시는데 걱정 마시고 벽으로 가셔서 마치 넘어질 때 바닥을 짚듯이 양손을 들고 바닥을 짚듯이 충격을 흡수해 주세요. 괜한 뭐 턴이라든가 도는 거를 옆 사람 보고 따라 하시려다가 오히려 많이 넘어지시고 부상당하고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벽 쪽으로 가셔서 본인이 입고 있는 장비를 믿고 부딪혀 보세요. 그냥 장비로 부딪히는 것보다 손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시면은 훨씬 멈추는 것도 쉬워지고 스피드가 났을 때도 자신감 있게 스피드를 더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파워 스케이팅은 항아리 스케이팅이라고 한국에서 불리는 스케이팅인데요. 자, 이 스케이팅을 왜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냐면 나중에 기본 스케이팅을 하실 때 항아리 스케이팅을 할 때 다리 뻗는 것과 모아주는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항아리 스케이팅도 처음 자세는 기본 자세와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 자세가 발 뒤꿈치를 모아줘서 발을 V자로 만든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 발이 바깥으로 벌어질 때는 사실 힘을 많이 안 씁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자분들이 다리에 힘을 써서 벌리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항상 발 뒤꿈치에 내 체중이 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지난번에 알려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발이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중심이 뒤쪽으로 쏠리게 돼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발 V자로 만들어주고 내 상체가 그대로 앞으로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 다리가 완전히 벌어지기 전 한 80% 정도 다리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10-20% 정도는 발 뒤꿈치를 이 얼음판 바닥을 눌러줄 거예요. 벌어지고 펴질 때쯤 발 뒤꿈치를 바닥을 눌러주면서 발가락을 모아주는 이 발목의 회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아질 때는 무릎이 모아지고 발가락까지 만나주고 기본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붙여주고 다리가 벌어지면서 내 상체 앞으로 유지해주고 발 뒤꿈치로 눌러서 무릎, 발가락. 항아리 스케이팅을 한다고 해서 내 체중이 이 스틱 아랫손에 실려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스케이팅을 하더라도 내 다리를 이용해서 스케이팅을 하시려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선이 아래를 보지 마시고 하체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시고 시선은 항상 앞을 바라볼 수 있게 유지해 주세요. 자, 이젠 항아리 스케이팅인데 한 발 밀기만 해볼 겁니다. 자, 바깥으로 미는 발 똑같이 나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중심이 되는 발입니다. 발을 밀어줄 때는 내 체중의 3, 4 정도의 힘을 가지고 밀어주지만 밀고 난 뒤에는
내 체중은 전부 지탱해주는 발로 올라타야 돼요. 한쪽 발 밀면서 지탱해주는 발 쪽으로 내 중심을 전부 다 옮겨주고, 배꼽과 코가 내 무릎과 발 위에 올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발이 모아지고 난 뒤에는 또 반대발 준비 자세 취하면서 한 7 정도의 힘을 이쪽, 3 정도의 힘을 이쪽으로 해서 체중을 3 가지고 밀어주고 난 뒤에는 또 내 체중의 전부를 미끄러져주는 발 쪽으로 와주셔야 됩니다. 발을 밀고 난 뒤에 가지고 올 때는 무릎과 발가락 끝을 그냥 가지고 오려고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체중이 여기에다 실려 있기 때문에 여기엔 지금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킥보드 탈 때도 똑같죠? 뒤로 밀어도 체중이 이쪽에 다 실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발 밀기를 하실 때 항아리 스케이팅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발 뒤꿈치로 링크장을 눌러줘야 거기서 생기는 추진력을 가지고 발가락을 가지고 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발 움직이는 게 좀 익숙해지셨다면은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발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스케이팅은 중심이 양쪽 발에 번갈아 가면서 올라타면서 스케이팅이 되기 때문에 한 발 밀고 이쪽에 있던 체중을 또다시 반대발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반대발 밀고, 이렇게 체중 이동하는 거에 내 다리가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밀어주는 발 가지고 오면서 미끄러져지는 발에 내 체중이 다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배꼽과 코가 미끄러져주는 발 위에 올라타 있어야 되고, 밀어주는 발은 체중 3, 4를 이용해서, 그리고 발 뒤꿈치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발가락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스틱을 왜 꼭 두 손을 쥐고 타야 되냐? 한 손을 쥐고 타면 안 되냐? 한 손이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일단 기본 자세를 취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내 중심을 앞쪽으로 줘야 앞쪽으로 나갈 때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숙였을 때 아랫손 잡으면은 편안한 바디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랫손을 잡으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 아랫손을 잡으셨더라도 힘드시거나 살짝 밸런스가 흐트러질 때 스틱을 자꾸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은 아랫손을 그냥 놔버리고 일어나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일어나면은 저희 중심이 또 발 뒤꿈치로 가겠죠. 그럼 또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기본 자세를 취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두 손 잡고 아랫손을 떼지 않고 또 아랫손을 들지 않고 기본 자세를 계속 취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항아리 스케이팅과 또 항아리 스케이팅 한 발 밀기에 조금 익숙하셨으면은 이제 기본 스케이팅을 배워볼 건데요. 항아리 스케이팅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기본 자세에서 시작해서 항아리 스케이팅 하듯이 발이 바깥으로 나가지만 하나 다른 것이 발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는 것이 아닌 발가락 끝으로 바닥을 찍어 누르고 무릎을 당겨서 가지고 올 겁니다. 자, 밀어줄 때 미끄러지고 마지막 순간에 발가락을 눌러서 차고 그 추진력을 가지고 앞쪽으로 좀 미끄러져 주고, 그 상태에서 발을 가지고 왔으면 또 반대발 또 똑같이 바깥으로 나가서 발가락으로 눌러서 가지고 와줍니다. 자, 발 미끄러져 주고 발가락 끝으로 차고 가지고 오고, 또 미끄러져 주고 차고 가져와 주고. 자, 계속해서 이 기본 자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내 무릎의 구부려짐이 어느 정도 구부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다리를 쓸 수 있는 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리를 뻗을 수 있는 범위가 구부려진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만약 다리가 이렇게 펴져 있다면 힘을 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스케이팅을 할 때도 발을 조금이라도 더 내 중심으로 가지고 와야 힘을 쓸 수 있는 범위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신경을 쓰시고, 내 발이 앞쪽으로 나가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내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미끄러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 발목의 구부림 때문이에요. 무릎이 구부러져 있지만 발목은 이렇게 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기본 자세 강조했다시피 요 발끝, 무릎이 일자가 될 수 있게 발목의 구부림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좀 전에 기본 스케이팅 할 때처럼 밀었을 때 이 발끝의 힘으로 차주는 힘이 나옵니다. 차주려면은 발목이 구부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체중을 완전히 이 발에 싣기 위해서는 발목의 구부러짐 없이는 발 뒤꿈치에 실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항아리처럼 발 가까이 오고 옆으로 밀어서 발가락 끝으로 밀어 무릎 들어 가져오고, 또 반대발도 마찬가지로 발끝으로 밀어서 무릎 들어서 가져오고. 지금은 한 발 한 발 천천히 스케이트를 타보지만 실제로 저희 선수들이 타는 스케이팅도 똑같습니다. 다만 두 발을 붙이지 않고 발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바로 반대발이 출발을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듯 지금 이 기본 항아리 한 발 밀기 동작을 많이 연습하실수록 지금 이 기본 스케이팅의 메커니즘은 본인들의 다리 스스로가 터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 이 체중 이동인데, 내가 날 위에 자꾸 올라탈 수 있게 골반을 조금 움직인다든가 뭐 그런 복잡한 생각보다도 배꼽이랑 내 코를 미끄러져주는 발 위에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사이드 엣지와 아웃사이드 엣지, 이 날을 이용하는 스케이팅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아이스하키 스케이트를 살펴보시면 스케이트 날이 훨씬 짧고 그리고 두껍습니다. 두 개의 날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안쪽 날과 바깥쪽 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날을 저희가 인사이드 엣지, 바깥쪽 날을 아웃사이드 엣지라고 부르는데, 이 날들을 사용한 파워 스케이팅인 인사이드 스케이팅, 아웃사이드 스케이팅을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인사이드 스케이팅, 아웃사이드 스케이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오셨으면 하는 스케이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 발 오래 버티기입니다. 일단 머릿속으로 세로로 임의의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발을 밀어서 최대한 한 발로 유지한 상태로 멀리 가는 걸 연습해 보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버텼으면 발 내려놔서 다시 반대발 출발 해서 임의의 선 위에 내 체중을 한 발 위에 올리는 스케이팅. 기본 자세에 취한 상태에서 기본 스케이팅 밀듯이 발 밀고 한 발 최대한 오래 버텨주시고 또 발 바꿔서 밀고. 자, 지금 이 한 발 오래 버티기를 한 3-4차례 정도 익히시면은 아무래도 내 체중 이동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배워볼 인사이드 스케이팅과 아웃사이드 스케이팅을 익히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인사이드 스케이팅을 배워볼 건데요. 한 발 오래 버티기에서 한 가지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상체를 돌려주는 건데요. 한 발로 오래 버티기를 시작하시고 나서 고개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그리고 내 블레이드의 끝을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돌려주시기만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내 스케이트 날의 안쪽 날을 이용해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한다고 생각만 하셔도 사실 자기도 모르게 안쪽 날을 이용하면서 돌게 될 겁니다. 한 발 오래 버티기로 출발해서 고개 돌리고 스틱 돌리고, 한 발 오래 버티기, 고개 돌리고 스틱 돌리고. 처음부터 반원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임의의 선을 긋고 대각선으로 나갔다가 고개 돌리고 스틱을 돌려서 다시 임의의 선으로 들어오는 스케이팅.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나갔다가 고개 돌리고 스틱을 돌려서 다시 임의의 선 위로 올라오는 스케이팅. 이 스케이팅을 반복적으로 해주시고요. 이 스케이팅이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아예 옆쪽으로 출발해서 반원을 그려서 들어올 겁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출발할 땐 옆쪽으로 출발합니다. 옆쪽으로 발을 밀어줘서 한 발 오래 버티기, 고개 돌려 반원을 그려주시고, 또 발 바꿔서 고개 돌려 스틱 끝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내 임의의 선을 그려준 다음에 나갔다가 들어오기. 최대한으로는
타원형으로 길게 멀리 반원을 그려주는 스케이팅을 많이 연습하시면은 내 안쪽 날을 이용하는 인사이드 스케이팅을 충분히 수월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많은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제가 처음 기본 자세를 설명해 드렸을 때 팔이 내 몸에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손과 팔이. 자, 근데 초보자분들 많은 분들이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손을 그리고 팔을 내 몸에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틱 끝을 돌리라고 했을 때 위에 손은 배꼽에 붙어 있고 아랫손만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이 상황이 나오지 않으려면 위에 손 떨어져야 되고 양손이 함께 몸 앞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퍽을 가지고 움직일 때나 짧은 방향 전환을 할 때 내 상체가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양손 몸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발 밀고 고개 돌리고 양손을 같이 움직여줍니다. 자, 이 스틱 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자세를 취할 때도 스틱 끝이 정면을 향했듯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스틱 끝이 멈춰줘야 됩니다. 스틱이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정면으로 선다고 해도 내 몸이 자꾸만 이쪽으로 돌 겁니다. 왜냐하면 상체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걸 주의하시고 방향 전환할 때 내 안쪽 날을 이용해서 돈다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항상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아웃사이드 스케이팅을 배워볼 건데요. 아웃사이드 스케이팅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몸의 기울기입니다. 아무래도 인사이드 엣지는 들어와서 기본 스케이트를 탈 때나 항아리 스케이팅을 할 때나 다 안쪽 인사이드 엣지를 써봤기 때문에 인사이드 엣지 쓰는 거는 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웃사이드 엣지 쓰는 건 굉장히 초보자분들은 어색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아웃사이드 스케이팅을 가르칠 때 내 몸이 기울어져야 된다, 임의의 선 위에 내 머리를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한 발 오래 버티기를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드 스케이팅은 말 그대로 이제 바깥쪽 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임의의 선을 긋고 몸이 바깥으로 나갔다가도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내 몸 회전보다는 내 머리의 위치가 임의의 선 위에 있어줘야 됩니다. 내 머리 위치도 임의의 선 위에 있지만 내 스틱의 위치도 임의의 선 위에 있는 겁니다. 최대한 이 선 위에 스틱과 내 머리를 고정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서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부분이 아랫손을 놓고 한 손으로 탈 때가 있었죠. 자, 이 스틱을 선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더 편안하게 아랫손을 놓고 몸을 기울이는 데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아랫손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더 심한 각도로 아웃사이드 스케이팅을 하게 되면은 손을 놓는 게 훨씬 더 아웃사이드 엣지를 쓰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도 한 번씩 익혀가면서 한 손으로 잡았다가도 두 손으로 잡고 번갈아 가면서 잡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임의의 선 위에 내 머리와 스틱 끝을 계속 올려두려고 노력하시고 바깥쪽 발은 마치 강아지가 오줌 싸는 자세처럼 옆쪽으로 들어줍니다. 이렇게 바깥쪽 발을 옆쪽으로 들어주게 되면 내 몸이 기울어지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가지고 좀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워볼 거는 방향전환 중에 제일 크게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아이스하키에서는 방향전환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일 크게 돌 수 있는 크로스오버, 그리고 짧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턴, 그리고 재빠르게 바로 다른 방향으로 꺾어갈 수 있는 스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로스오버는 이 전 시간에 배웠던 인사이드 스케이팅과 아웃사이드 스케이팅을 접목시킨 스케이팅이라고 이해하면은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크로스오버를 알려드릴 때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무릎 들어서 앞꿈치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방향은 앞쪽 방향이기 때문에 내 중심은 항상 앞쪽을 향해서 살짝 숙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걸 계속 유지하면서 발을 교차해야 되거든요.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발 뒤꿈치 쪽에 중심을 놓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내 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놓고 어떤 스케이팅이든 해야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발목 구부려짐도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자세에서 약간 옆쪽으로 출발을 할 건데요. 이때 출발하는 그 모양이 인사이드 스케이팅과 똑같습니다. 인사이드 스케이팅으로 시작해서 안쪽 다리가 아웃사이드 스케이팅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내 중심이 항상 얘기했던 배꼽과 코가 안쪽 다리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사이드 스케이팅 할 때는 여기에 있던 내 중심과 체중이 발이 바뀌면서 안쪽 다리로 옮겨져야 됩니다. 자, 이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발목 구부림, 내 체중 앞쪽으로 쏟아져 있어야 돼요. 절대 발을 마치 걷듯이 발을 앞쪽으로 갖다 놓으시면 안 되고 내 기본 자세처럼 발 옆에 내려놓으시고 내 체중을 계속 살짝 앞쪽에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사이드 스케이팅 발 옆에 놓고 아웃사이드 스케이팅 체중 이동.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발을 교차를 할 건데요. 신체 구조상 내 다리가 이렇게 구부려져 있으면은 발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양손 양팔을 내 몸에 가까이 붙여서 발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팔과 스틱이 방해가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팔은 내 몸에서 떨어뜨려 주시고 상체는 기본 자세 계속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자, 이쪽에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안쪽 다리가 펴지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발을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이 무릎을 넘어가는 느낌을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부려진 다리가 펴지면서 반대쪽 다리는 무릎 들어서 발 앞꿈치부터 무릎이 무릎을 넘어가는 모양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무릎 들어 앞꿈치라고 했잖아요. 왜 앞꿈치로 갖다 놓냐면 자, 아마추어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또 뭐냐면 무릎을 들어서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부터 놓습니다. 발 뒤꿈치를 먼저 내딛게 되면은 다리가 펴지고 발목도 90도 정도밖에 안 돼서 무릎이 이렇게 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내 중심이 뒤에 와 있다는 겁니다. 발가락부터 떨어져야 발목과 무릎의 구부림을 만드실 수 있고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무릎 들어서 안쪽 다리 펴주고 또 무릎 들어서 안쪽 다리 펴주고 또 무릎 들어서 안쪽 다리 펴주고 또 무릎 들어서 발 앞꿈치부터 떨어져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 발, 무릎 그리고 상체가 스틱이나 팔이 내 몸에 너무 붙지 않게 앞으로만 뻗어주시면 지금 발을 교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이것도 방향 전환이다 보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면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고 스틱 블레이드의 끝도 내가 바라보는 곳을 맞춰주고
또 왼쪽으로 갈 때도 왼쪽을 바라보고 양손으로 스틱 블레이드의 끝을 맞춰준 상태에서 크로스오버를 시도하시면은 저희가 인사이드 스케이팅, 아웃사이드 스케이팅 때 배웠던 것처럼 인사이드 엣지, 아웃사이드 엣지를 교차하면서 접목하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처음에 인사이드 스케이팅을 할 때도 다리가 펴지면서 체중 이동이 이루어지죠. 그때도 발끝으로 얼음판을 찍어 눌러줘서 추진력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쪽 다리가 펴지면서 다리가 교차됐을 때도 이 안쪽 다리에 발끝이 얼음판을 눌러주면서 또 추진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 크로스오버라는 게 방향 전환이긴 해도 사실 스피드를 붙이기에 너무 좋은 스케이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발끝으로 얼음판을 누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양발을 다 쭉쭉 뻗어 주셔야 추진력을 얻기가 더 쉽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초보자분들이 제가 항상 상체를 고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밸런스 잡기도 힘드신 분들이 이 스틱이 움직이는 거를 걷잡을 수 없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래도 자꾸만 스틱을 고정하려고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리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레프트 핸드를 잡고 있거든요. 레프트 핸드 같은 경우에는 스틱을 이렇게 옆쪽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스틱이 내 몸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크로스오버는 쉬울지 몰라도 반대쪽 크로스오버 할 때는 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몸이 이런 식으로 스틱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몸의 회전이 가고자 하는 방향 쪽을 못 보게 되니까 내가 크로스오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얼음판 위에 블레이드를 놓으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고 스틱 끝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넘기거나 어떤 스케이팅 동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크로스오버 스케이팅을 연습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다리가 교차되는 지점이나 제가 다리를 뻗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리를 뻗을 때나 내 머리의 높낮이가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발을 옆쪽으로 뻗어 주셔서 내 머리의 높낮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 머리 높낮이가 높고 낮아질수록 스틱이 많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헉을 컨트롤 할 때도 내 머리 높낮이가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게 되면 제대로 컨트롤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크로스오버 연습을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거의 앞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발만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줍니다. 자, 앞으로 스케이트 하면서 발만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주고 거의 발가락은 앞쪽을 향해 있죠. 저는 지금 왼쪽 오른쪽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발만 교차했을 뿐입니다. 이때 무릎 들어서 발가락 먼저 놓는 거, 그리고 안쪽 다리 펴주면서 발끝으로 차주는 거 신경 써주시고, 발을 차줬으면 빨리 와서 내 어깨 너비 또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스탠스를 잡아줘서 좀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반대쪽으로 시도해 주시고, 이때 보셨다시피 제가 앞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내 시선과 가슴과 내 스틱 끝은 정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똑같이 인사이드 스케이팅이나 아웃사이드 스케이팅처럼 똑같이 고개 돌리고 내 스틱도 돌아가고, 자, 지금처럼 왼쪽으로 갈 때든 오른쪽으로 갈 때든 내 고개와 상체 움직임은 사실 인사이드 스케이팅, 아웃사이드 스케이팅과 동일합니다. 네, 크로스오버를 할 때는 항상 고개 돌리는 것과 스틱 끝, 그리고 다리를 들었을 때 무릎 들어서 발가락부터 놓는 것,
안쪽 다리 펴줘서 발끝까지 차주는 것,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양쪽 방향으로 다 돌 수 있게 충분한 연습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고개 돌리고 내 몸을 이렇게 돌렸을 때 골반도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케이트하고 가서 돌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개 돌리고 상체 돌리면 저절로 내 골반과 다리가 따라오면서 제자리에서 턴을 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턴을 연습하기 전에 익혀두셨으면 좋겠는 게, 고개 돌리고 스틱 돌려서 방향 전환을 몇 차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턴할 때의 자세를 벽에서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어깨 너비로 자세를 취하시고 그대로 기대줍니다. 양쪽 다리가 다 붙을 수 있도록 안쪽 다리 살짝 구부려 주시고, 그 상태에서 기본 자세처럼 앉아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앉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스쿼트를 하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기본 자세 할 때 뒤쪽으로 앉지 않았잖아요, 그죠? 살짝 앞쪽으로 중심이 쏠리면서 앉았었는데 똑같습니다. 벽에 기댄 상태에서 몸이 살짝 앞쪽으로 쏠려지면서 기본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고개를 돌렸다고 하면은 내 상체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 핸드 같은 경우에 지금 저처럼 위에 손이 벽에 붙어 있다면은 팔꿈치를 뒤쪽으로 빼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시선과 가슴이 가고자 하는 방향 쪽을 바라보고 있고, 위에 손은 배꼽 앞이 아닌 내 옆구리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손의 위치인데요. 내 무릎 높이까지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양 발을 살펴보게 되면은 안쪽 날은 내 중심에 있고 바깥쪽 날은 아예 바깥으로 빠져 있죠. 안쪽 다리에 내 체중이 많이 실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뒷발은 한 반보 정도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바깥쪽 다리를 이렇게 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리를 완전히 펴게 되면은 이 다음에 크로스오버로 넘어갈 건데, 크로스오버를 할 때 발목을 써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발목이 구부려질 정도로 내 어깨 너비 정도만 유지를 하시고 양발 다 무릎이 구부려져 있어야 됩니다. 반대 방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지만 위에 손이 내 배꼽 앞까지만 오고 아랫손은 똑같이 무릎 높이에 잡아주면서 내 배꼽과 내 코, 내 체중은 안쪽 다리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자, 턴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 자세에서 돌 때 내 체중을 살짝 앞쪽으로 놔줘야 된다는 거. 하지만 내 체중이 너무 앞쪽으로 쏠렸을 때는 발을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무릎이 좀 더 앞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턴을 하시면 내 중심이 뒤로 쏠리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엔 인사이드 스케이팅을 한 상태에서 발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발을 뒤에서부터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이 내 몸 앞으로 앞질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이 내 발 뒤꿈치에 쏠리면서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턴을 하실 때는 일단 기본 자세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고개 돌리고 내 체중을 안쪽에 배꼽과 코를 안쪽 다리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쪽 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개 돌리고 스틱을 돌려서 팔꿈치 옆으로 내 체중을 안쪽 다리에 놓으려고. 사실 턴을 안쪽 다리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스키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뭐 인라인 스케이팅 할 때나 인사이드 스케이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바깥쪽 힘에 의지해서 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짧은 방향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깥쪽 다리보다는 안쪽 다리에 내 축을 만들어 놓고 바깥쪽 다리로는 튕겨져 나가려는 원심력을 버텨준다는 느낌으로 턴을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 몸 자체가 일자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 몸이 기울어지면서 나를 쓰게 되는 거지, 절대 몸은 가만히 있지만 발목만 움직인다고 해서 나를 쓰려고 하시면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원활하게 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고개 돌리고 내 중심 안쪽에 스틱 끝도 내가 보고자 하는 곳을 가리키고, 지금 보셨다시피 몸이 기울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울어졌을 때 내 날이 얼음판에 갈리는 거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것도 느끼시고, 어느 정도 하니까 내가 넘어졌네, 그러면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겠다, 이런 거를 느끼시면서 자기만의 감각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턴이라는 건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던 스피드를 많이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줄어든 스피드를 다시 내 원래 스피드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턴했으면 크로스오버로 발을 한번 바꿔주시고, 또 반대 방향으로 턴했으면 크로스오버, 턴, 크로스오버, 턴, 크로스오버. 자, 다리 크로스오버도 신경 쓰실 수 있겠지만 내 상체 어떻게 고정시켜야 되는지, 제 스틱이 많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곳만 가리키고 상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체 고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퍽을 가지고 퍽 핸들링을 할 때 이 고정되어 있는 팔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이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거를 잡아 놓으시고 스케이팅을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스톱을 배워볼 건데요. 스톱은 아무래도 눈가루가 휘날리듯이 스톱을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고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이니까 아주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벽에 오시면은 스틱은 굳이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벽을 먼저 잡으시고 기본 자세를 취해 볼 건데요. 발을 너무 벽에 가까이 대시면 기본 자세 취하다가도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넘어지게 되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시고요. 한 팔 간격 정도로. 그리고 기본 자세를 취해 줍니다. 이 자세를 취했을 때 다리에 너무 많은 힘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발을 옆으로 한 발씩 밀어 볼 건데요. 미는 발에 힘을 잔뜩 줘서 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스케이트 날도 날카롭게 생긴 날이다 보니까 밀려고 해도 쉽게 안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체중을 안 미는 발 쪽에 한 7 정도를 두시고 미는 발에 한 3 정도의 힘으로 얼음판을 살살 밀어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오고 내 어깨 아래까지만 가져와 주면 됩니다. 또 체중 이동을 해주고 3 정도의 힘으로 반대발도 밀고 가지고 오시고. 자, 이렇게 벽을 잡고 발 미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가 갈리는 느낌을 좀 아시면은 배우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얼음 위에서 내 스케이트 날, 특히 인사이드 엣지를 먼저 밀어서 멈춰주는 이 감각을 계속 익혀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조금 익숙해졌다, 이제 내가 어떻게 밀리는지 알겠다 싶으시면은 이제 발을 A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멈추는 거를 먼저 배워볼 건데요. 가는 방향에 따라서 바깥쪽 발을 A자로 만들어서 앞쪽 대각선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게 또 발 뒤꿈치 쪽에 힘을 줘서 제동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뒤꿈치 쪽에 힘을 주면 힘이 더 생겨가지고 쉽게 서올 수 있겠지만, 저희 항상 강조했다시피 중심이 또 뒤쪽에 쏠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튀어나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발을 가지고 올 때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항상 발을 제동 걸 때는 여기 지금 발가락이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이 부분의 힘으로 대각선으로 밀어주세요. 조금 스케이트하고 가다가 바깥쪽 발 A자 만들어주고 살짝 발가락 부분으로 눌러주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펴주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멈출 수 있을 정도로만 펴주시면 됩니다. 벽을 잡고 하는 거랑 똑같이 스케이트를 타고 한두 발 움직이신 다음에 한 발 A자로 만들어서 대각선으로 밀어서 멈춰줄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체중의 한 7, 8 정도는 앞으로 미끄러져주는 이 발 위에 올라가 있고, 밀어주는 발은 2, 3 정도의 힘 가지고 미끄러져 주면서 세로의 날을 가로로 살짝 만들어주면서 밀어주는 겁니다. 반대발도 조금 스케이트하고 가다가 A자로 만들어줘서 멈춰줍니다. 자, 이렇게 양발 붙인 상태에서 한 발 멈추는 동작이 쉬워지셨다면은
그 다음은 중심이 되는 발을 떼볼 겁니다. 한번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케이트하고 가다가 중심이 되는 발을 떼고 내려놓고, 스케이트하고 가다가 중심이 되는 발을 떼고 멈춰보고. 스톱을 하려고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만큼은 스피드를 내주셔야 돼요. 스피드를 가지고 중심이 되는 발 떼고 한 발로 멈춰주고, 또 중심이 되는 발 떼고 한 발로 멈춰주고. 내 고개와 스틱의 방향, 상체의 방향이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조금 돌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고개 돌리고 상체가 먼저 돌아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골반이 돌아가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는데 발을 가로로 만들면서 얼음판을 미는 이런 동작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 고개 돌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시면은 그쪽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 그쪽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바라보는 곳과 스틱 끝을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상태에서 멈춰주시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연습할 거는 그냥 이렇게 한 발로 스톱하고 반대발을 내려놓는 겁니다. 고개 돌려서 방향 확인하고 반대발 내려놓고, 스케이트하고 가다가 고개 돌려서 방향 확인하고 밸런스 잡을 수 있는 발 내려주고. 스톱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톱을 하고 난 뒤에 내 발목이 이렇게 구부려져 있다는 뜻은 내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여러분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을 때 발 모양을 많이 비교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부려져 있어야 내 허벅지와 종아리와 발끝 힘을 가지고 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톱할 때도 제동할 때도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백워드 스케이팅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백워드 스케이팅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수비수들이 많이 쓰는 스케이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백스케이팅을 익혀두시면은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스케이팅 기술입니다. 네, 뒤로 가는 백스케이팅도 저희는 먼저 항아리 스케이팅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앞으로 갈 때와 똑같은 기본 자세를 취해 주시고, 발 모양은 무릎과 발가락이 모여져 있는 이렇게 A자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발이 뒤로 가는 방향에 발이 벌어지면서 내 몸이 뒤로 갈 건데, 이때 중요한 건 내 상체의 쏠림이 너무 앞쪽 스틱에 내 체중을 실지 않고 가슴을 열어서 살짝 내 가슴이 정면을 바라봐서 앞으로 갈 때보다는 조금 더 중심에 내 체중이 실려 있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발목의 구부림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발이 벌어질 때 한 90% 정도 벌어졌다 싶으시면은 발가락을 이용해 얼음판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발 뒤꿈치를 모으면서 V자 형태로 발 뒤꿈치를 모으면서 스케이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A자로 시작해서 발가락으로 모아 발 뒤꿈치를 모아올 때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면은 내 무릎이 바깥을 향해서 벌려져 있어야 됩니다. 벌어져 있어야 내 발 뒤꿈치를 모을 때 훨씬 편해지고요. 다음 중요한 건 상체의 포지션인데요. 상체는 기본 자세와 똑같이 양손을 잡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아랫손을 놓고 탄다던가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가 일어나 버릴 수 있고, 일어나 버리면 중심이 뒤로 쏠려서 또 뒤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체는 열려 있지만 기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아랫손을 잡고 해주셔야 되고, 이때 많은 초보자분들이 실수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 내 아랫손에다가 내 체중을 실어서 중심이 스틱에 전달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리는 뒤로 가지만 중심은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도를 하시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손에 힘을 풀고 양손에는 내 체중을 실지 않고 가슴을 연 상태에서 스케이팅은 항상 다리, 하체로만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무릎을 모은 상태에서 다리가 벌어지면서 90% 정도 다리가 뻗어졌을 때 발가락을 얼음판에 힘을 줘서 눌러서 뒤꿈치를 모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모아올 때 지금 제 무릎 보이시나요? 바깥쪽으로 향해 벌려져 있어야 발 뒤꿈치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무릎과 발 앞꿈치 A자로 만들어주고 상체 펴주고 다리를 모아주고. 네, 다음으로 저희가 배워볼 것은 마찬가지로 항아리 스케이팅 한 발 밀기를 해볼 건데요. 앞으로 갈 때는 내 글라이딩 되는 무릎이 가는 방향 쪽으로 나가게 됐다면 뒤로 갈 때는 반대쪽으로 내 발 뒤꿈치가 향하는 곳으로 글라이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글라이딩 하실 때 중요한 점은 내 발이 틀어지거나 또는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 체중을 올려놔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리가 나갔다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발 밀기 스케이팅을 할 때도 내 기본 자세 그리고 내 머리의 높낮이를 항상 기억하시고 한 발 스케이팅을 수행해 줍니다. 알파벳 C를 닮았다고 해서 그래서 C컷 스케이팅이라고 외국에서는 불립니다. 자, 이 C컷 스케이팅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엉덩이가 알파벳 C를 그리려고 발을 돌린다고 해서 엉덩이가 가야 되는 방향의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발 뒤꿈치와 엉덩이를 가야 되는 방향 쪽을 바라볼 수 있게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스케이팅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얼음판 위에서 내 스케이트가 미끄러져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체중을 싣고 있는 발에 힘을 많이 주고 있다 보니 반대발을 돌리더라도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발을 A자로, 한쪽 발을 A자로 만들고 나서 발을 옆으로 밀어줄 때 글라이딩 되는 발의 발 뒤꿈치를 살짝 엉덩이 아래쪽으로 밀어주면서 발목의 구부림을 조금 더 가져줍니다. 그러면은 뒤쪽으로 미끄러지기가 더 쉽습니다. 이 미끄러지면서 가진 추진력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모아올 건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스케이트 할 때는 발 뒤꿈치 쪽에 힘을 줘서 체중을 이동을 했었다면 뒤로 항아리 한 발 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체중을 미는 발 쪽에 70% 정도 줬다가 발가락으로 밀면서 체중 이동을 반대발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선을 아래쪽으로 두시는 경우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내 발은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자기 다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까지 떨구게 되면 아무래도 체중이 내 스틱에 쏠리고 발 앞꿈치 쪽에 쏠리면서 내 미끄러져 줘야 되는 다리가 그 자리에 계속 고립이 될 겁니다. 미끄러져 줘야 되는 다리가 잘 미끄러져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개를 들고 내 발 뒤꿈치를 엉덩이 아래쪽으로 가져가면서 한 발 밀기를 수행해 보세요. 처음에는 체중 이동이 원활하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미끄러져 주는 발이 얼음판 위에서 내가 가야 되는 방향 쪽으로 잘 미끄러져만 준다면은 그걸로 충분히 성공적인 한 발 밀기 항아리 스케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밀어주는 발 쪽에 체중이 있다가 발가락으로 누르면서 미끄러져 주는 발 쪽에 체중 이동. 또 반대로 체중이 밀어주는 발 쪽에 있다가 미끄러져 주는 발 쪽으로 체중 이동. 자, 이 한 발 밀기 스케이팅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제대로 숙지가 되었다면은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아랫손을 놓고 한 손을 뻗어 내가 수비를 할 때나 다른 때에 이 스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일 때에 스틱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손을
놓고 타보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이 시커 스케이팅을 이어서 하는 게 백워즈 스케이팅이 되는 건데요. 제가 한 손을 놓고 타는 백워즈 스케이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워즈 스케이팅에서 크로스오버와 멈추는 방법, 그리고 돌아뛰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면서 크로스오버 스케이팅도 앞으로 갈 때의 기본 자세와 또 크로스오버 발 바꾸는 메커니즘이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두 개 중에 차이가 있다면은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쪽의 무게 중심인데요. 앞으로 나아갈 때는 머리가 앞으로 쏠려 있고 내 시선과 가슴 그리고 스틱 끝이 가는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면, 뒤로 갈 때는 오히려 엉덩이 그리고 발 뒤꿈치가 향하는 곳으로 스케이팅을 하게 됩니다. 뒤로 스케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가슴을 좀 더 정면을 열어놓고 그 상태에서 스케이팅을 시작할 건데요. 처음 스케이팅의 시작은 C컷부터 시작이 됩니다. C컷에서 앞으로 갈 때와 마찬가지로 무릎 들어서 발가락을 놔주는데, 이때 중요한 점이 내 상체의 움직임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엉덩이를 보내줘야 되는데 내 상체가 이미 트위스트가 돼 있으면은 엉덩이를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이쪽이라면은 반대쪽으로 내 시선과 가슴 그리고 블레이드 끝을 가리킵니다. C컷과 함께 내 상체가 반대쪽 방향으로 스퀘어하게 맞춰준다면은 내 엉덩이는 이미 가야 되는 방향 쪽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넘겨서 안쪽 다리 펴주면서 발가락으로 차주는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크로스오버가 된 상태에서 안쪽 다리를 발가락으로 차줬으면은 가지고 올 때 내 어깨 너비보다 좁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밀었으면은 내 어깨 너비보다 넓게 가져오는 게 뒤로 가는데 중심 잡기도 훨씬 좋고 다음 어떤 동작을 이어서 할 때도 훨씬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기본 스케이팅 자세에서 C컷과 함께 시작을 해주고요. 내 몸을 바깥쪽으로 스퀘어하게 놔두고 무릎 들어서 발가락 놓고 발을 내 어깨 너비보다 멀리 가져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C컷 스케이팅과 함께 내 몸의 포지션을 바깥쪽으로 만들어 놓고 무릎 들어서 발 앞꿈치, C컷 무릎 들어서 발 앞꿈치, C컷 무릎 들어서 발 앞꿈치. 자, 이렇게 무릎 들어서 발 앞꿈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내 발이 교차될 때 무릎이 무릎을 넘어가는 포지션이 앞으로 가는 크로스오버랑 똑같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발 앞꿈치를 먼저 닿아야 내가 뒤로 갈 때도 발목에 구부러짐을 가지고 내 밸런스를 잡는 데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랫손을 자꾸 놓고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깥쪽에 정면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깥쪽의 포지션을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랫손은 꼭 잡고 해주세요. 아랫손을 100%의 힘으로 꽉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 스틱을 살짝 쥘으로써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크로스오버 한 번 발 바꾸는 게 쉬워지시는 분들은 이어서 발을 2번 바꾸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똑같이 시작은 C컷 스케이팅에서 무릎 들어서 발 넘겨주고 갖다 놓는 발 넓게 가져가시고, 또 C컷에서 갖다 놓는 발 멀리 갖다 놓고 내 엉덩이의 방향이 가야 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면서 가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네, 이번에는 뒤로 가다가 멈추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뒤로 스피드가 있는 상태에서 멈출 때는 내 발을 V자로 열어주면서 내 날 가운데를 이용해서 얼음판을 눌러주게 되거든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내 백워즈 스케이팅 자세에서 내 체중을 스틱에 실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가슴이 열린 상태에서는 뒤로 멈추더라도 내 스틱이 체중에 실려져 있지 않겠지만
보통 많은 초보자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뒤로 탈 때는 내 체중을 스틱에 많이 쏠려놓고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뒤로 타다가도 멈추려고 하면 내 스틱에 의지해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면서 가슴을 연 상태에서 멈춰줘야 내 다리도 할 역할을 다 해주고 상체도 나중에 퍽을 다룰 때나 또는 수비를 할 때나 내 체중을 실지 않은 상태에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뒤로 가다가 멈출 때에 내 무게의 중심은 내 발가락 앞쪽에 있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춘다는 거는 뒤에 뭔가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 비어있는 곳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멈추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튀어나갈 거라면은 스톱을 하면서도 살짝 오른쪽으로 내 체중이 쏟아져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아이스하키는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경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진짜 실제로 경기를 들어가서도 훨씬 유연하게 플레이를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발 멈추는 게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다면은 한 발 멈추는 방법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뒤로 가던 스케이팅을 스톱을 할 때 한쪽 발만 이용해서 미는 방법, 또 반대쪽 발도 마찬가지로 한쪽 발만 밀어서 멈추는 방법. 이럴 때는 달려나갈 때 크로스오버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추진력을, 내가 달려나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력을 얻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네, 다음은 돌아뛰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돌아뛰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상체 회전과 무릎입니다. 상체 회전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 내 블레이드의 끝,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건데요. 자,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때도 백스케이팅으로 돌아설 거니까 뒤쪽을 먼저 바라보고 내 스틱의 방향도 뒤쪽을 가리키면서 상체 회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돌려고 하는 쪽에 무릎을 먼저 열어줘야 됩니다. 자, 스케이트를 타고 가다가 고개를 돌리고 내 스틱과 무릎을 열어서 발의 전환을 만들어 줍니다. 자,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고개 돌리고 스틱 끝, 시선 따라가고 상체 회전 만들고 무릎 열어서 발가락을 다시 정면을 향하게 하고 뒤로 스케이팅. 자, 이제 반대로는 뒤로 가다가 앞으로 뛰는 돌아뛰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뒤로 가다가 돌아뛸 때도 마찬가지로 고개 먼저 돌리고 스틱 끝 돌려줘서 상체 회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릎을 열어 가야 되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바꿔줍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뛰는 거를 생각하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상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발만 넘기려고 절대 다리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리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체가 먼저 가고 내 시선과 상체가 먼저 돌아가고 그리고 가는 쪽에 무릎을 열어주지 않으면 정말 돌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앞으로 스케이트 하면서 뒤로 전환할 때 먼저 뒤를 시선과 스틱 끝이 먼저 돌아가주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전환할 때도 시선과 스틱 끝이 먼저 돌아가줘야 됩니다. 자, 시선 스틱 끝 돌았으면은 돌아가는 쪽 무릎을 먼저 그쪽 방향으로 돌아주고 그리고 또 가야 되는 쪽을 바라봤으면 스틱 끝과 함께 무릎이 돌아서 돌아뛰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앞으로 갈 때나 뒤로 갈 때나 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때나 언제든 내 머리의 높낮이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퍽을 가지고 다룰 때나 또는 퍽을 안 가지고 있을 때도 내 스틱의 길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내 한결같은 머리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세가 일어났다가 앉았다를 반복하게 되면은 지금 블레이드를 주목해 보시면 내가 앉을 때는 블레이드가 살짝 앞으로 움직이고 일어나게 되면은 블레이드가 이렇게 몸쪽으로 당겨지게 되거든요. 나중에 퍽을 다루고 움직일 때 훨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퍽 없이 스케이팅을 연습하실 때부터 내 머리의 높낮이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연습하는 게 좋다는 점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퍽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배워볼 건데요.
이 작은 퍽을 내 스틱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다 보니까 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고개 들고 스케이트 타는 기본 자세를 많이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린 상태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본 자세와 고개 드는 것 그리고 퍽을 신경 쓰면서도 계속 주의를 살펴야 된다는 점 잊지 말고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퍽을 앞으로 밀면서 치고 달리는 기술을 할 건데요. 이 기술에 들어가면 앞서 먼저 기본 자세를 취하셨을 때 내 상체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블레이드의 면적이 닿는 부분, 내가 퍽을 가지고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퍽을 가지고 달릴 때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퍽을 너무 내 몸 가까이에 놓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기본 자세를 먼저 취해 주시고 그 위치에 퍽을 놔주는 게 본인이 체감하기엔 좀 먼 것 같이도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절대 먼 거리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레프트 핸드는 9시, 또 라이트 핸드는 3시 방향으로 퍽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레프트 핸드이기 때문에 퍽을 9시 방향으로 옮겨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그대로 위에 손을 내 몸에 붙인 상태에서 퍽을 옮겨 놓으면은 블레이드의 방향이 대각선으로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퍽을 치게 되면은 퍽을 반대쪽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지 않고 정면으로 제대로 치고 달리기 위해서는 위에 손이 이렇게 내 몸 앞에 공간을 만들어줘서 위에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줘야 되고요. 이 블레이드의 앞으로 살짝 뉘어짐과 블레이드가 정면을 향하게 만든 상태에서 양손으로 밀면서 앞으로 치고 나갈 겁니다.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스틱 한 자루 정도 거리까지만 퍽을 치고 달리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퍽이 너무 내 몸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면 그 퍽은 더 이상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퍽이 아니기 때문에 스틱 한 자루 정도 거리까지만 퍽을 치고 스케이팅을 계속 유지해서 스케이트를 타주시면 됩니다. 시선을 앞을 봤을 때 내 퍽이 보일 만큼 살짝 앞으로 퍽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9시 방향이면 한 10시 방향까지 놔주셔도 되고 스틱을 양손을 이용해서 가까이 치고 스케이트 타고 가까이 치고 스케이트 타고 정면으로 쳐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 손이 앞으로 나와 있어야지 블레이드가 정면을 바라보고 퍽을 쳤을 때 정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치고 달릴 때 퍽이 만약에 내 배꼽 쪽으로 자꾸만 들어온다면은 내 위에 손이 내 몸에 너무 붙어 있지 않은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내 위에 손이 위로 나와 있는데도 퍽이 만약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블레이드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곳으로 퍽은 가기 때문에 위에 손을 내밀었다 해도 결국에는 블레이드가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퍽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자분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퍽만 잡으면은 자세가 일어나고 내 스피드를 다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스피드와 내 스케이팅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퍽은 내가 스케이트 타고 움직이는데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스피드를 못 내거나 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못 가거나 내 스케이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은 사실 이 퍽은 내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빨리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그냥 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은 퍽을 앞으로 치면서 달렸다면은 지금부터는 퍽을 잡고 달릴 겁니다. 퍽을 블레이드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 앞쪽으로 밀어서 가져가고, 그리고 반대쪽 다리 앞에서 아랫손에 힘을 가지고 살짝 스틱을 넘겨서 또 반대쪽 방향으로 퍽을 밀고 가지고, 중요한 거는 퍽을 치고 잡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스틱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이드에 퍽이 계속 붙어 있고요. 가져가서
스틱의 블레이드의 방향만 바뀐다.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앞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퍽을 오른쪽과 왼쪽이 아닌 살짝 앞쪽 대각선을 향해서 밀어줄 거고, 또 스틱의 방향을 바꿔도 블레이드가 대각선 방향 쪽으로 나갈 수 있게 이때 윗손으로 이 블레이드를 컨트롤 해줄 겁니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블레이드를 맞춰주고 밀어줍니다. 스케이트는 계속 타고 있고 가는 방향 쪽을 향해서 턱만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포핸드로 미는 거는 아랫손으로 편하게 가는 방향으로 밀기 때문에 잘 미시는데, 가지고 올 때 내 위에 손을 블레이드 컨트롤을 안 해줘서 다시 당겨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스케이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퍽이 계속 앞으로 진행되면서 밀고 갈 때 스피드를 더 낼 수 있지, 퍽을 당겨 오는 동작이라든가 퍽이 내 몸 너무 뒤에 있어서 끌고 가는 동작이 되면은 스케이트를 탈 때 100%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드리블을 하실 때 내 시선이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앞을 바라봤을 때 이 퍽이 아래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 퍽이 너무 내 몸 가까이에 있거나 내 몸 뒤로 옆으로 숨어버리면 정면을 봤을 때 이 퍽이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정면을 봤을 때 이 퍽이 보일 정도로 내 앞에 있어 준다면 앞으로 가면서 또는 주변을 살피면서도 이 퍽을 내 시야에서 놓지 않고 계속 컨트롤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밀고 가기 스케이팅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은 내 발 템포에 맞춰서 내 중심이 되는 발 앞에서 퍽을 멈추면서 드리블하는 좌우 드리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내 발 앞에 퍽이 멈춰줘야 된다는 건데요. 발 앞에. 자, 스케이트를 밀면서 미는 발에서 반대쪽으로 중심 이동할 때 퍽도 같이 중심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이드가 방향만 바꿔줍니다. 또 중심 이동하고 블레이드가 방향만 바꿔줍니다. 중심 이동하고 블레이드가 방향만 바꿔줍니다. 절대 치고 잡는 드리블이 아니라 발 밀면서 중심 이동되면서 발 앞에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시선은 계속 앞을 바라봐 줘야 되고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퍽도 좌우가 아닌 왼쪽 앞에, 오른쪽 앞에 조금 앞쪽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조금씩 움직여 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뒤로 가면서 드리블도 배워볼 건데요. 뒤로 갈 때는 기본 자세 자체가 가슴이 살짝 열려 있기 때문에 드리블 할 때도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서 퍽을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갖다 놓고 당겨오는 게 아니라 위에 손을 내 몸에 가까이 당긴 상태, 기본 자세에서 퍽을 다룰 수 있게 항상 신경 써주세요. 만약에 위에 손을 이렇게 밀게 되면은 여기에서 퍽을 실수했을 때 다시 이 퍽을 가져오기가, 되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위에 손을 내 몸에 당긴 상태에서 가지고 오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위에 손을 뻗어서라도 다시 퍽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만큼의 범위가 또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익숙하게 익히시기에는 아무래도 위에 손을 내 몸쪽에 조금 당겨놓은 상태에서 기본 자세에서 드리블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갈 때와 또 다른 점은 퍽을 당기면서 가는 건데요. 자, 스케이트를 타면서 퍽을 블레이드에 바라보는 방향이 내 9시와 3시를 향해서 당겨옵니다. 이 블레이드의 컨트롤은 위에 손을 이용해서, 위에 손의 손목을 이용해서 계속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중요한 점은 내 시선이 계속 앞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고 있는 쪽 아래에 퍽을 놓으셔서 내가 시선을 앞을 보더라도 이 퍽을 계속 내 시야에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퍽을 너무 많이 당겨서 내 시야에서 없어져 버리면 퍽 신경 쓰랴, 앞에 신경 쓰랴 훨씬 힘들어지니까
내 시야에서 보이는 곳에서 내 위에 손의 컨트롤만으로 퍽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혹시 실수하게 되더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몸 앞에 위에 손 위치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시선 앞에 보고 위에 손목을 이용해서 블레이드, 그리고 가슴 열어서 정면을 멀리 봐줘야 된다는 거. 오늘은 저와 함께 패스 리시브를 함께 배워볼 건데요. 기본 자세는 저희가 똑같이, 자, 이 자세에서 이제 패스를 주고받기 위해선, 자, 레프트 핸드면 오른쪽을 바라볼 수 있게 포핸드 쪽으로 퍽을 갖다 놓으시고, 라이트 핸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바라볼 수 있게 블레이드의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먼저 기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저희가 와인드업을 할 건데요. 이때 하체의 중심 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체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엉덩이가 내 턱 쪽, 뒤쪽으로 슬라이드 돼서 뒤쪽 다리에 힘을 한 90% 정도 내 체중이 옮겨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다리에는 힘을 한 10% 정도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체중이 이쪽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패스를 줄 때, 저쪽으로 퍽을 전달할 때 내 체중을 앞발로 전부 다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내 다리에 구부려짐을 항상 신경 쓰시고, 구부려진 만큼 힘을 쓰실 수 있습니다. 중심 이동을 한 상태에서 위에 손도 똑같이 그만큼 이동을 해줍니다. 위에 손은 배꼽 앞에, 아래 손은 무릎 옆에가 돼야 되고, 퍽은 내 몸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블레이드에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블레이드의 눈은 위에 손이 컨트롤을 하게 되고요. 위에 손의 역할이니까 블레이드의 눈을 이야기하면은 위에 손의 컨트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이해하시기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와인드업 한 상태에서 위에 손이 내 배꼽 앞에 있을 때, 자, 이제 중심 이동과 함께 내 몸통 회전과 위에 손도 함께 앞쪽으로 나갈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내 스틱의 이 기울어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따라오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쓰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퍽을 가지고 올 때는 아랫손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손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 손으로 퍽을 가지고 오면서 내 몸통의 회전은 내 가슴이 패스를 주고자 하는 방향까지만 돌려줍니다. 자, 이때 내 몸 상태를 보면은 와인드업, 위에 손, 내 몸통 회전까지 중심 이동과 함께 이루어지면 위에 손은 내 무릎 위에, 아래 손은 내 배꼽 앞에 위치하게 되고, 퍽은 내 뒷발 쪽에 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블레이드의 눈을 타겟을 향해서 고정을 해 놓은 상태로 아랫손을 바닥을 쓸듯이, 얼음판을 쓸듯이 밀어줍니다. 긁어주고 난 뒤에 아랫손은 그 타겟을 향해서 쭉 뻗어주셔야 되고, 위에 손은 내 배꼽 앞이 아니라 옆구리로 빠져야 됩니다. 자, 타겟을 보고 중심 이동, 몸통 회전, 패스를 주고 난 뒤에 아랫손은 타겟을 향해서, 위에 손은 내 옆구리로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됩니다. 블레이드의 이 위치를 보시면 안쪽을 힐, 가운데를 미들, 끝에를 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리블을 할 때도 힐 쪽으로 많이 컨트롤을 하지만 패스를 줄 때도 시작은 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통 회전이 일어나면서 힐에서 토로 퍽이 스틱을 타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토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퍽이 쭉 나가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울 경우에는 아랫손에 힘을 저기까지만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주셔야 되고, 또 멀리 있는 사람한테 패스를 줄 때는 그만큼 아랫손에 힘을 강하게 줘서 바닥을 강하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위에 손이 와인드업 할 때 배꼽 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아랫손만 갑니다. 위에 손이 고정되어 있어요. 절대 고정되어 있으면은 내 몸통의 회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익혀놔야 나중에 슛까지 쏠 수 있고, 뭐 다른 동작, 내 몸을 회전하는 동작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드업 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내 시선과 고개가 패스 주고자 하는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와인드업을 하고 나서 퍽이 어딘가 도망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퍽에 시선을 두고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퍽의 시선을 뺏겨버리면 앞의 상황을 그 시간 동안은 읽지를 못하고 날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뭐 다른 사람이 와서 패스기를 자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원하는 올바른 패스를 줄 수가 없습니다. 몸통 회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는 동작 중 하나가 와인드업하고 패스를 줄 때 내 하체의 중심 이동에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체의 중심 이동이 내 엉덩이가 옆으로 슬라이드가 되면서 앞쪽으로 전부 다 체중이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리가 펴져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세가 이렇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내 몸을 꺾으려고 해도 퍽이 내 블레이드를 온전하게 타지 못하고 중간에 자세가 일어나게 되면서 퍽이 내 스틱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 이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뒤에 다리를 차주면서 그 다음에 내 몸통 회전과 블레이드를 탈 수 있게 아랫손의 팔로우 스로우까지 그리고 위에 손의 위치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쓰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리시브는 패스 주는 동작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블레이드를 퍽에 가까운 발 쪽에 체중을 두시고 타겟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아랫손에 힘을 꽉 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랫손의 힘은 그냥 스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쥐어주시고 리시브는 위에 손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블레이드를 보셨을 때 전체 면적이 다 얼음판에 닿아 있는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팔꿈치를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팔꿈치를 이렇게 내려서 블레이드 앞에가 떠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스가 오면은 그 패스를 받으려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세워서 내 앞에 발 앞에 타겟을 확실히 만들어 주시고 패스를 받을 때 내 중심 이동과 함께 패스 줄 때 와인드업 동작까지 만들어 줍니다. 자, 위에 팔꿈치를 세우고 블레이드 전체 면적 얼음판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중심은 퍽 있는 쪽 패스가 오면은 받으면서 중심이 퍽은 힐 쪽으로 옮겨져 있고요. 와인드업 자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왜 제가 아랫손을 안 잡고 했냐면 리시브는 아랫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부드럽게 리시브를 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랫손에 힘을 주셔가지고 패스를 받다 보니까 앞에서 끊어 잡게 되거나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랫손은 퍽을 멈추게 하는 상황일 때는 힘을 강하게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당겨 잡는 초보자분들이 하기 쉬운 당겨 잡는 거를 신경 쓰실 때는 아랫손에는 힘을 빼주시고 위에 손으로 패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중심 이동을 하면서 퍽의 힘을 흡수한다고 생각하고 리시브를 수행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패스 주시겠어요? 지금 리시브를 수행하고 난 뒤에는 다시 패스를 줄 수 있는 와인드업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자, 퍽을 완전하게 받았으면은 아까 줄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시선은 타겟을 보고 고개와 시선을 중심 이동과 함께 몸통 회전 패스까지. 자, 지금 김재영 선수를 보면은 제가 옆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건 압니다. 하지만 계속 자세가 일어나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근데 이렇게 합니다. 상체만 숙인 상태에서 패스를 주고 받으려고 하는데 힘들겠지만 계속 기본 자세와 내 중심이 앞다리, 앞에 다리 그리고 뒤에 다리로 이동을 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리시브를 한 뒤에 퍽이 힐 쪽으로 올 수 있게 당겨 잡지만 퍽을 계속 힐 쪽에 유지해 주세요. 위에서는 지금 괜찮고 무릎 좀 더 구부리시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로우 스로우가 여기서 끊어져 버리거든요. 앞으로 쭉 그냥 밀어주세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은 이제 좀 움직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받을 때와 줄 때 두 발을 붙이면서 할 겁니다. 자, 앞으로 스케이트하고 나가면서 줄 때는 두 발 붙이고 받을 때도
그리고 스케이트하고 가서 또 받을 때도 두 발 붙이고, 그리고 패스를 줄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조금 더 앞으로 패스를 줄 수 있어야, 퍽을 실수하더라도 앞으로 나가면서 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젠 두 발을 계속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유지하면서 패스를 주고 받아 볼 겁니다. 자, 받을 때는 앞에 발에, 그 다음 뒤에 발로 전달되면서, 스케이팅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에서 뒤에 발로. 오늘은 슈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슈팅 중에서도 오늘은 스윕샷이라는 손목을 이용하고 바닥을 강하게 쓸어내는 슈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슈팅은 패스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패스는 내 동료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슈팅은 상대방 골키퍼보다도 더 빠른 동작에 강한 슛을 쏴서 상대를 한마디로 속이는 그런 동작이 되는 건데요. 그만큼 내 스틱의 스피드가 빨라져야 퍽의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스스로들 다 굉장히 빠른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빠른 동작이 아니라 정확한 동작으로 하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슈팅은 패스와 메커니즘이, 자세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드업까지는 동일하게 이루어지실 거고요. 처음 기본 자세에서 와인드업까지는 뒷다리의 중심이 9, 앞에는 1 정도의 힘을 분배해 주시고요. 자, 위에 손은 내 배꼽 앞에서 멈추는 정도로 퍽도 함께 옆으로 이동해 줄 겁니다. 패스보다는 슈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랫손의 힘이 패스보다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손을 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아랫손의 힘을 버티지 못하고 블레이드가 넘어가게 됩니다. 흔들리거나 넘어가게 돼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손의 그립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처음 와인드업 하고 난 뒤에 위에 손으로 블레이드의 눈을, 타겟을 확실히 정해줍니다. 퍽의 시작은 블레이드의 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중심 이동과 함께 위에 손과 아래 손이 함께 옆으로 이동하면서 내 몸통이 돌아가면서 슛을 쏘고자 하는 방향을 가슴이 바라봐 줘야 되고요. 그것과 동시에 시선과 내 고개가 쏘고자 하는 곳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이 뭐 왼쪽이면 조금 더 열어서 손등이 왼쪽을 바라보게 해야 블레이드도 왼쪽을 바라보기가 쉽기 때문에 내 위에 손의 손등 또한 그 타겟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 블레이드의 눈을 맞추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위에 손을 당겨와서 내 무릎 위에 손을 위치해 놓고 아랫손 자연스럽게 내 배꼽 앞에 왔을 때 퍽은 내 뒤에 발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뒤에 발에 위치하게 되고 힘을 폭발적으로 쓰고 난 뒤에 팔로우 스로를 하게 되는데, 이 팔로우 스로 하기 전 이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는 이 구간, 뒤에 발부터 배꼽 앞 정도까지는 임팩트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퍽이 내 배꼽 앞에 왔을 때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 체중을 실을 수 있는 아랫손이 내 체중 앞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내 힘을 온전히 스틱 끝까지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슈팅을 하실 때만큼은 내 몸통 회전과 함께 아랫손이 내 배꼽 앞에 왔을 때 폭발적인 힘을 내주셔서 임팩트 구간을 확실히 만들어 주시고, 팔로우 스로는 이 힘 그대로 앞으로 쭉 뻗어 주시는데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까지 보내주십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슛을 쏘고 난 뒤에 모습을 봤을 때 위에 손이 내 배꼽 앞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내 자세가 너무 일어나 있지는 않은지, 내 양손의 그립이 너무 가깝게 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양손의 그립이 가까울수록 위에 손을 옆구리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까울수록 위에 손이 배꼽 앞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와인드업을 한 뒤에 위에 손의 그립은 아랫손의 폭발적인 힘을 버티기 위해서 힘을 잔뜩 주고 있잖아요. 자, 아랫손은 그 반대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내기 전까지는 한 20-30%의 힘 가지고 스틱을 쥐고 계시면 되고, 내 배꼽 앞에 왔을 때 내 체중을 내 스틱에 실으면서 아랫손에 100%의 힘을, 120%의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세게 쓸 건데, 이 블레이드 바닥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음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스틱의 가운데 부분을
수직으로 누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얼음판을 강하게 누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즘에는 스틱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스틱의 가운데 부분이 이 스틱의 탄성을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폭발적인 힘을 낼 때는 스틱의 가운데 부분을 스틱의 수직 방향으로 눌러주시면서 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체 부분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중심 이동이 뒤로 가서 앞으로 전달이 될 때 내가 쏘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발가락도 살짝 무릎과 함께 열어줍니다. 그렇게 돼야 내 중심 이동이 온전하게 앞에 발에 올라타기가 쉽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다리를 완전히 앞에를 걸어놓고 쏘게 되면은 내 몸통 회전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릎과 발을 열어줌으로써 내 몸통 회전에 좀 더 제한적인 구간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또는 초보자분들이 저 멀리서 멋지게 슛 쏘는 거를 보고 퍽을 띄워서 쏘려고만 합니다. 블레이드를 이렇게 제껴서 퍼 올리는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는데요. 퍽이 스틱을 타고 블레이드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를 어느 정도까지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퍽이 스틱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높낮이의 조절은 아랫손으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블레이드의 눈입니다. 자, 임팩트 구간을 넘어서면서 블레이드의 눈을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면 아랫손으로 눌렀을 때 퍽은 블레이드를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패스 때부터 그 연습을 블레이드를 잡고 힐에서부터 톡까지 내 몸통 회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블레이드의 퍽이 많이 탈수록 그 감각이 내 손에 많이 익을수록 띄어 쏘는 건 점점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저 위쪽만 바라보고 슛을 날리게 되면 지금 팔로우 스로 동작에서 블레이드의 톡 부분이 이렇게 열려서 끝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저 그냥 하늘로만 솟게 되니까 내가 쏘고자 하는 곳을 확실하게 열어서 보여줬으면은 골대 높이까지 갔으면 스틱 끝을 닫아서 그 끝을 가리켜 주셔야 됩니다. 결국엔 이 퍽의 토 아랫부분이 가리키는 곳으로 퍽이 날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드리블을 하거나 패스를 받아낸 다음 내가 슛을 어떻게 쏠 건지 기본 자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드리블을 하거나 앞으로 나가는 상황에서는 퍽이 내 몸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퍽을 와인드업을 하기 위해서 레프트 핸드는 왼쪽 발 옆에, 라이트 핸드는 오른쪽 발 옆으로 퍽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때 퍽을 대각선으로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게 낫지 이걸 옆으로 멀리 갖다 놓으려고 하면은 내 중심이 저쪽으로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드리블이 어디가 제일 편한 곳인지를 정하신 다음에 알고 난 뒤에 제일 편한 곳 옆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번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신 뒤에는 내 중심, 내 체중이 곧 퍽 있는 쪽 다리에 실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 다리가 내 체중이 실린 발 앞쪽으로 내디뎌지면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옆에 방향을 보고 쏘는 자세가 만들어졌죠. 가슴도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자, 이 와인드업 자세가 똑같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에 손 무릎 앞으로 가져오고 아래 손 폭발적인 힘 내면서, 자, 이 동작을 구분 동작으로 말씀해 드리면 그 번호를 좀 붙여 볼게요. 처음에 앞에 있던 퍽을 당겨오기 위해서 백핸드 쪽으로 퍽을 갖다 놓는 걸 하나, 그리고 와인드업 동작 발 옆으로 가져오면서 체중 이동 둘. 이때 퍽이 힐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발을 내디디면서 위에 손 블레이드에 눈 컨트롤 해야 되고, 시선은 와인드업 했으면 골대, 내가 어디로 슛을 쏠 건지 타겟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디면서 셋, 슛까지.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을 생각하시면서 하는데, 막상 해보시면 처음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 하나, 둘, 셋이 굉장히 빠르게 될 겁니다. 빠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천천히 가면서 조급한 생각보다는 머릿속으로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숫자를 카운트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이 정도 간격으로 연습을 계속 하시면은 내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강한 슛, 보다 정확한 슛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급하게 카운트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퍽 당겨올 때 하나, 둘, 그리고 슛을 와인드업 하고 난 뒤에는 슛 쏘는 타겟 지점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카운트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게요. 자, 앞에 있는 퍽 하나, 둘, 셋. 좀 더 강하게 쏘세요. 자, 앞에 있는 퍽 하나, 둘, 셋. 자, 앞에 있는 퍽을 하나, 둘, 셋. 지금 기본 자세가 많이 일어나 있어요. 일어나 있게 되면은 나중에 힘을 주려고 하다 보면 중심이 앞으로 많이 쏟아져 버려서 내 다리 힘을 전혀 못 쓰고 스틱에 내 체중을 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팔로우 스로우가 패스할 때도 저희가 얘기했었지만 앞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가 쏘고자 하는 타겟까지 아랫손이 쭉 뻗어져 줘야 되거든요. 다리 신경 쓰시느라고 다른 걸 놓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다 신경 쓰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다리도 신경 쓰시고 내 기본 그 양손의 간격, 힘을 어디서 줘야 되는지, 시선, 뭐 팔로우 스로우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쓰시면서 하시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스윕샷에 이어서 스냅샷과 슬랩샷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김재영 선수 오셨습니다. 네, 슈팅은 스윕샷은 정확성이 많이 높고 또 스냅샷은 타이밍이 짧고 빠르고 타이밍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슬랩샷은 파워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스냅샷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 기본 자세에서 퍽을 배꼽 앞에 두고 와인드업을 퍽 없이 한 상태에서 때리면은 자, 이게 스냅샷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게 스냅샷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뭐 패스를 받은 상황 이럴 때는 이렇게 퍽을 놓고 두 발 붙인 상태에서 휘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요.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 드리블 시간에서 배웠던 기술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토 드래그라는 기술을 배우고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토 드래그라는 거는 블레이드의 앞부분, 즉 토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퍽을 긁어오는 기술인데요. 와인드업을 한 뒤에 위에 손을 꺾어서 블레이드의 토를 이용해서 내 뒷발 쪽으로 긁어옵니다. 자, 이렇게 토 드래그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아랫손을 꽉 잡은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내 자세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랫손에 힘을 스틱을 살짝 쥐는 정도 또 팔꿈치를 당겼을 때 위에 손에 팔꿈치를 당겼을 때 아랫손은 그 위치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스틱을 미끄러져 줍니다. 자, 그리고 와인드업 했을 때 뒤에 있던 퍽을 내 발 뒤꿈치로 당겨 왔으면 스윕샷 할 때처럼 자세가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이 자세가 만들어졌으면 됐습니다. 토 드래그를 했던 블레이드는 지금 이렇게 내 발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블레이드를 내가 쏘고자 하는 타겟 쪽으로 만들어주고 내 체중을 아랫손에 실어줍니다. 토 드래그를 하고 나서 위에 손이 다시 타겟을 보기 위해서 스틱을 꺾을 그 시간 동안 퍽은 살짝 스틱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타이밍에 블레이드가 열리면서 때리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퍽을 때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임팩트 구간을 말씀드렸었죠. 배꼽 앞에서 발 뒤꿈치 사이가 임팩트 구간이기 때문에 발 뒤꿈치에서부터 임팩트 구간을 만들면서 스틱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스윕샷과 여기는 이제는 똑같습니다. 자, 눌러주면서 폭발적인 힘, 퍽이 맞고 블레이드를 떠날 때까지 팔로우 스로우까지 똑같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면서 스냅샷을 쏠 때도 앞에 있던 퍽을 하나, 둘 하고 와인드업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때 팔꿈치로 퍽을 토 드래그 하면서 순간적으로 때려줍니다. 자, 하나, 둘, 토 드래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동작, 와인드업 동작에서 내 체중 이동 하면서 토 드래그, 슛까지. 퍽을 가지고 오는 동안 내 시선은 타겟을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 드래그 하면서 퍽이 빠져버리면 허무하게 슈팅의 찬스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을 많이 익히셔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앞으로 달려갈 때 하나, 와인드업, 토 드래그,
내 체중 이동까지. 와인드업, 토 드래그, 내 체중 이동까지. 와인드업, 토 드래그. 괜찮습니다. 쏘는 타이밍이 찰나니까 그 찰나에 바로 슛이 나가야 되니까 너무 하나, 둘 했으면 셋에서 그냥 슛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토 드래그 슛, 토 드래그 슛.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자, 하나, 둘. 그렇죠. 괜찮아요. 토 드래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뒷발 쪽으로 살짝 가져온 다음에 슛 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앞에 있던 퍽을 와인드업, 토 드래그. 자신 있게 쏘세요. 자신 있게 쏘세요. 또! 자, 와인드업. 이렇게 토드래그 하는, 제가 계속 이걸 설명하면서 토드래그 해서 그것만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임팩트 순간에 내가 힘을 얼마나 쓰느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슛이 더 중요한 거지 절대 토드래그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토드래그는 조금 신경을 좀 덜 쓰셔도 되니까 퍽을 뒤꿈치 쪽으로 가지고 와서 내 체중을 실는다 생각하세요. 스윕샷보다 스냅샷이 타이밍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배꼽 앞으로 가지고 와서 때리는 속도가 스윕샷보다는 훨씬 타이밍이 짧아야 돼요. 스냅샷은.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힘이 어쩌면은 스윕샷보다 더 짧은 구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슈팅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염두에 놓고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스냅샷은 어떤 지도자분들은 분명히 요 토를 이용해서만 쏘는 슛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입문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내 블레이드를 다 태워보는 슈팅을 먼저 마스터한 뒤에 이 토만 이용해서 쏘는 슛을 배우는 거를 더 권해드립니다. 이 블레이드 전체적으로 다루기도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이 토만 이용해서 슛을 쏘는 거를 배우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랩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랩샷은 어떤 슛보다도 강한 슛이기 때문에 처음 내 기본 자세부터 조금 더 기본 자세보다도 발을 좀 더 넓게 잡아서 시작을 할 거고요. 기본 자세부터. 그리고 발목과 무릎이 충분히 탄력적으로 구부러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립은 자, 슬랩샷을 때리면 내리치는 그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위에 손이 뭐 강하게 잡으려고 해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슛을 잘 못 쏘고 빗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빗 맞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 토를 살짝 이렇게 덮어서 돌려서 그립을 잡을 겁니다. 처음 그립이 이렇게 열려서 접혀있는 그립이었다면 슬랩샷을 쏠 때는 살짝 토를 닫아놓고 잡아주세요. 그리고 스틱의 가장 약한 부분 한가운데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한 주먹만 아래를 잡아줄 겁니다. 너무 아래를 잡게 되면은 스틱의 탄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너무 위를 잡게 되면은 스틱의 탄력을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가운데 아니면 한 주먹 아래 정도. 자, 양손의 그립은 강하게 쥐어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내 몸통의 회전을 만드는 게 이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 팔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 상태에서 마치 옆에 종이 있으면 그 종을 치는 나무처럼 양손을 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와인드업 할 때 내 중심 이동 그리고 스틱은 L자까지 앞에서 봤을 때 L자로 보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이 스윙하는 폼을 디테일하게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스틱을 정면으로 슛 쏜다고 생각하면 스틱을 계속 내 뒤통수 쪽으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 블레이드가 퍽을 기준으로 타겟에 보여야 됩니다. 보인 상태. 정면에서 보셨을 때 스틱이 블레이드가 내 얼굴보다 앞에 있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퍽의 위치를 설명해 드리면 앞에 발 뒤꿈치 쪽에다가 놓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스윙하면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다리가 열리는데 이때 내 임팩트 순간을 거쳐서 팔로우스루 하기 바로 전의 위치가 퍽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발 뒤꿈치에 놓는 게
슬랩샷을 쏠 때 제일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그립까지 고쳐 잡고 와인드업 할 때 중심 이동과 L자까지 만들었다면, 자, 이제 시선은 내가 쏘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분들은 일단 퍽을 보셔야 돼요. 슈팅을 지금 3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슬랩샷처럼 퍽이랑 블레이드가 멀어지는 슛이 없습니다. 퍽이랑 블레이드가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퍽을 보지 않으면 초보자분들은 이 퍽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익숙해졌을 때 시선을 점점점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보는 거를 연습하시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발 뒤꿈치에 맞추는 것부터 중심 이동, 스틱을 L자로 내 앞으로 드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내리치면서 중심 이동과 함께 퍽을 보고 때리시는데, 이때 중요한 점이, 자, 많은 분들이 퍽을 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요 퍽의 뒤를 때려서 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슛을 쏠 때 특히 더 퍽보다 뒤에, 사실 슬랩샷은 퍽 하나 정도 뒤에를 때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한 반 개 정도 더 뒤를 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 스틱의 탄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고, 이 스틱의 탄력을 이용해야 스틱이 펴지면서 퍽을 맞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양팔 편 상태에서 맞춰주세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랫손의 팔은 한 번도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랫손의 팔은 한 번도 구부러지지 않았지만, 자, 여기서 위에손의 팔이 구부러지죠. 자, 이 구부러지는 이유는 내 블레이드가 어느 타겟을 정할 거냐가 정해지는 이 임팩트 구간에서 구부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부러지는 이유는 스틱의 탄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당기는 겁니다. 위에손은 당기고 아랫손은 스틱의 수직으로 힘을 써서 타겟까지 보내고. 자, 마찬가지로 이 슈팅을 하시다 보면 위에 손이 내 배꼽 앞에 오는 분들 있으실 거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생각해서 위에 손이 피니시 동작에서 옆구리에 와야 된다는 점, 그리고 퍽을 맞추고 난 뒤에 팔로우 스루 할 때만큼은 내가 쏘고자 하는 곳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스윙이 커지는 동작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자세가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스윙의 아크만 큰 거지, 다리의 스탠스 그리고 이 파워는 앞쪽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구부려져 있어야 됩니다. 제자리에서 벽을 향해서 몇 번이고 연습해서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앞으로 움직이면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또 슛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퍽을 앞쪽으로 밀고, 그리고 나서 와인드업 하면서 앞에 다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게 초보자분들한테 어려운 게 뭐냐면 퍽을 너무 앞으로 밀 수도 있고 또 너무 안 밀 수도 있어서 이거 조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뭐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퍽을 어느 정도까지 놓을지 힘 조절 같은 것도 신경 쓰시고, 그리고 퍽을 충분히 앞쪽에 놔줘서 슛 쏠 수 있는 타이밍 만들었다면 내 양팔 펴는 거, 와인드업 할 때 중심 이동, 또 내려치면서 퍽에 하나 반 뒤를 때리는 것과 위에 손 당겨오는 거, 중심 이동, 쏘는 순간, 퍽에 맞는 순간 내 시선은 골대를 향하고 마지막 팔로우 스로, 토의 아랫부분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대부분 이제 중거리 슛을 많이 쏘는 슈팅이다 보니까 패스를 받자마자 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 패스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쏘는 슛도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리시브 할 때 타겟 앞쪽에 보여주고 리시브 하면서 중심 이동, 그리고 내 몸을 바로 돌려서 L 만들어 주시고 슛 쏘는 동작까지. 패스를 받아서 앞에 놓고 중심 만들어주고 중심 이동하면서 슬랩샷 쏘는 것까지. 자, 그대로 퍽을 앞으로 살짝 밀어놓고 와인드업 슛. 퍽을 앞쪽으로 살짝 밀어놓고
턱을 앞쪽에 밀어놓고 중심 이동. 네. 지금 김재영 선수 그 슛 쏘는 걸 보면은 일단 자세가 스틱을 들면서 자세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때 자세가 안 일어나게 계속 유지해 주시고 내 엉덩이가 슬라이드 옆으로 슬라이드 되면서 중심 이동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내 반대쪽 퍽의 반대쪽 다리가 앞으로 못 와요. 거의 정면을 보고 이 정도만 틀어진 상태에서 그냥 슛을 쏘시는데,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쪽 다리를 좀 더 가지고 오면은 내 체중 이동을 앞으로 전달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내 체중 이동을 앞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발이 옆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스틱을 들어 올리는 거는 훨씬 쉬워지긴 해요. 하지만 내 스틱을 충분히 눌러줄 수가 없고 중간에 들어 올리다 보니까 퍽은 뜨지만 거기에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퍽이 뜨는 이유가 블레이드의 눈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퍽이 뜨지만 자칫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골대를 넘어가는 슛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대를 넘어가지 않도록 쏘고 위에 손으로 닫아줘서 그 정도 높이까지만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슬랩샷을 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슈팅이기 때문에 골을 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퍽을 맞추는 데 집중해서 초보자분들은 연습을 하시지만 익숙해지시면 익숙해지실수록 계속 타겟에서 시선을 놓지 않고 쏠 수 있으면 득점력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고 하시면 경기력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 기본 자세 잡는 것부터 그리고 슈팅까지 전부 다 이 입문 초보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력은 좀 어느 정도 있으시지만 디테일하게 뭐 지도를 못 받았던 분들이나 또 깜빡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즌1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시즌2에서는 이제 초중급자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기술과 팁을 가지고 올 거니까요. 그때까지 준비 잘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코치였고요. 톤이 왜 이래? 지금까지 오코치였습니다. 시즌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